황해남도 옹진군에 있는 옹진광산 한마디로 국가 금광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금이 연간 나오는 그 금 한마디로 키로수 이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북한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로 생산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 기관 성격을 띠는 국가 기업서인데 여기 말고 내가 했었던 방식은 여기에 있는 현장 한마디로 39호 뭐 지배인이라면 이 지배인한테 뒷돈을 찔러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찔러준다기보다는 요구를 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자기 몫으로 국가 계획을 바치는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 위에 자기가 따로 개인 사업자를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사업이 아닌 거고 개인 사업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는 대빵이고 오야봉이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해주고서 그걸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월 3,000달러씩 이 사람 주머니로 상납금을 바치는 구조로 하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중앙당 검열에 부딪혔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준 한마디로 법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금을 조금 더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눈으로 볼 때는 금이 아니고 이게 돌일 뿐인데 광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파쇄기로 돌가루를 만들어서 여기에 북한에서 금 재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수은이라는 걸 넣어요. 수은을 넣고 이 쇳덩어리가 굴러가는 한마디로 기계인데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돌면은 이게 미분화돼 가지고서 다 깨져서 돌가루가 깨지면서 여기 있는 금 성분은 순이 먹어버려요. 그럼 먹어버린 순을 나중에 골라내 가지고 선별해내서 얘를 엄청 그 좁은 천으로 꾹 짜면 남는 게 덩어리가 남는데 금속은 다 물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구리 같은 것도 뭐 철 같은 것도 뭐 은 같은 것도 다 들어간 거예요. 금까지 다 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화학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인 그런 시약 처리 과정을 거쳐서 뭐 불로 태우기도 하고 또 질산 처리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이 과정이 변화되면서 눈에 띄우게끔 샛노란 황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좁지는 않죠. 어쩌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법인 사업장보다는 이런 개인 비리로 돌아가는 사업자가 더 많을걸요 아마. 많습니다. 뭐 약초 같은 걸 재배하는 그러니까 농촌에도 해당되고 수산에도 해당되고 농사 짓는 농장이나 수산이나 광산이나 또 산림이나 여기 모든 곳에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농촌 같은 데서는 뭐 약초 같은 걸 재배하는 등 혹은 무슨 건물 시설 같은 걸 지어놓고 뭐 기름 개구리 같은 거를 양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미꾸리 있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것도 또 서식하고 뭐 많아요.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엄청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과수원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다 개인 사업자인데 국가에서 너 해라 이렇게 허락해 준 적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한마디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에 총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이 눈 감아주고 뒤에서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또 농장 말고 뭐 산림 같은 데는 보면 무슨 잣 같은 거를 외화를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잣 열매를 따서 이게 알로 까서 그거를 포장해서 중국으로 외화를 해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목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더 벌목해서 이거를 뭐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수산 쪽으로 간다 하면 수산에는 뭐 무슨 조개 같은 거 그러니까 볼 같은 그런 바다 쪽을 정보로 몇 정보씩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영역인 거예요. 거기서 조개 서식도 하고 혹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도 양식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광산은 같은 거죠. 뭐 금 광산도 있고 동을 생산하는 광산도 있고 철을 생산하는 광산도 있고 뭐 탄광에는 뭐 탄을 캐내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게 많아요. 그런 시스템이죠.
다른 사업이라면 제가 2014년에 이 금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한 2년 동안의 방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시작한 게 16년부터 19년까지 가전제품 도소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현지에 앉아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해주시니까 해주시에서 전화로 한마디로 대방이라면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도매를 받아오는 제품 받아오는 선인 거죠. 그러니까 평성 쪽에 사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요번에 뭐 필요한 게 뭐 액정 TV 뭐 인치수 가르쳐 주면서 몇 개가 필요하고 혹은 무슨 배터리 같은 게 몇 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화물을 붙여주고 그러면 받아서 그걸 집에 앉아서 주위에 그 장사꾼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적은 그러니까 장마당 가격보다 싼 값에 그걸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넘겨 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했죠.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넘겨 받아서 이렇게 도매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에는 식자재 도매업과 그다음에 닥치는 다 한 거니까 그때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부동산 같은 성격으로 뭐 집도 이렇게 허런 집 받아가지고서 사가지고서 이거를 새로 건축자들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나는 자금을 내고 해서 이렇게 집을 세워가지고 월세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거를 내가 뭐 이걸 장사하겠다 하면은 황해남도 재령군 양계리가 통째로 수박 농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박 농장에 트럭을 빌려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트럭이 내 트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트럭을 한마디로 관리하는 화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번에 이게 운행할 때 뭐 기름값은 내가 전부 댈 거고 그리고 운반비 내가 100달러 주겠다. 하는 거는 전체 기간이 일주일 내로 진행되는 일이다. 일주일 내 동안에 내가 100달러 줄게. 기름값 제하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차를 빌려서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사전에 현장에 있는 그 사람 주민들한테 입소문을 내놓는 거예요. 며칠 날 수박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수박 판매하실 분들은 수박을 다 한마디로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입소문을 내놓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며칠 날 수박 사는 차가 온다고 했는데 하고서 그걸 수박을 다 딱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면 시간 그 타이밍 맞춰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아주머니 2명에 남자 1명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서 그거를 킬로수를 떠가지고 해당되는 금액대를 지불을 하고 수박을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수박을 사면 500원에 사서 그리고 장마당에 나오면 장마당에서 소매하는 소매금은 대개 킬로당 2,000원에 써요. 근데 나는 킬로당 500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1,500원에 거기다 주는 거예요. 이게 도매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뭐 주택이나 뭐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땅이나 뭐 이런 건물 같은 게 사실상 사용권은 있으면서 소유권이 없거든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은 형식상의 문서도 있어요. 형식상 문서라는 게 본래 주인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모양으로 지도 모양처럼 생긴 그 땅을 가지고 이게 몇 평짜리다 혹은 몇 평방짜리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기밀력이 명예로 된 그런 주인이라는 그런 서류 같은 게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어느 날 뭐 국가에서 법적으로 한마디로 뭐 수사를 한다 하면 이걸 내놓으면 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을 못 받아요. 정확히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사용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어떤 신조가 있냐면 법에 뼈조각이 걸리지만 않으면 막 살기 좋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이니까요. 그만큼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소송이 걸리면은 빼앗겨요. 그냥 누구도 못 가져요 그걸. 그러니까 돈 들인 사람도 돈 한 푼 못 찾고 이 땅이나 건물도 국가에 몰수되고 말아요. 이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은 그 어둠이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북한에도 이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이 생활에 놓고 보면 양극화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이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둠 그런 속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돈을 많이 깔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죠. 그냥 굶어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진 않죠.